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비교적 좀 네, 반가운 일이긴 하잖아요. 아주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 네.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일까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는 네, 변두리예요. 네, 아까 이제 그 앵커님하고 명절 잘 갔다 오셨냐 얘기해가면서 고향이 어디시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분장실에서 얘기를 좀 예, 나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사는 동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음, 근데 고향 지내는 한번 밝혀주시죠. 예, 근데 이참에 지내놓고 그러고 예, 대전에서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네, 완전히 세상의 변두리였던 거죠. 예, 지구의 중심의 변두리였고 네네. 한국에서도 변두리였는데 지금 국내 코스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자금은 외국인 자금은 홍콩을 통해서 한 90%가 들어오거든요. 네. 돈이 어차피 결정이 돼요. 이렇게 홍콩 창구를 통해 아시아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 시장에서 한국은 일단 중국보다도 좀 못하고 섹터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본보다도 완전 제껴지는 맞아요. 반도체는 또 대만한테 또 치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마치 일본이 한 1990년도 후 정도에 잃어버린 20년에 막 진입하던 단계 선진국이었고 괜찮았지만은 네. 사실 지금 딱 한국이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금리. 이런 아, 지금 여기 한국이 지금 딱 있는데 일본은 준비하는데 한 25년 걸렸습니다. 고령화라든가 이런 이제 저성장에 대비해서 한국은 지금 7년밖에 안 7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급냉하는. 근데 이게 경제라는 거는 용광로 같기 때문에 네. 사실 빅컷을 한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예. 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그런 것도 빅컷이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게 무게 중심이 완전히 그렇죠. 기울어져 버리는데 이게 한번 식기 시작하면 용광로처럼 다시 불을 지피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제 혹시 비행기 이제 타면은 작은 비행기는 상관없는데 큰 비행기는 예. 동력이 이렇게 탄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객기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행기가 마치 737 전보 비행기인데 약간 좀 이렇게 착륙하고 있는 단계에서 다시 힘을 받기에는 시간이 얼마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11월 달에 또 이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FMC. 그렇죠. 이에 대해서 지금 추가 비컷이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예. 이번 연도에는 1% 정도, 네. 100bp, 그러니까 0.5는 이미 내렸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1월 7일 그리고 12월 18일 두 번 남았는데 요때 0.25씩 내릴 거냐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0.5 가능성도 반반이에요. 네네. 현재로서는 저도 아마 0.5를 12월이나 11월 둘 중에 한 번은 0.5 심지어는 오. 0.75까지도 한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자이언트 있어요. 스텝에 나설 수도 예, 있다. 근데 이것을 최초로 이야기한 게 네. JP 모건이거든요. 예. 작년부터 이제 아마 연준이 0.25가 아니라 0.5다. 그러면 그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근데 이제 실제 0.5를 내렸어요. 그래서 요게 왜 0.5냐?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만큼 내렸냐도 중요하지만 왜 이 타이밍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그 부분 오늘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넘어와서 말인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네, 유독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네, 됩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이제 대폭 낮춘 그런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다 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고심이 깊어지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잠깐 봐가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아마 국내 시장의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회복하기는 솔직히 약간 좀 저는 실질적으로 당장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한번 요
차트 한번 잠깐 봐가면서 언급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지난 한 달간 국내 시장에서 요거 한번 HTS 한번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시사성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안 보이실 거는 같아요. 조금 작게 나오시겠지만 지금 보면 지난 한 달간 거래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얼만큼 샀는지 잠깐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는 왼쪽이 파는 거고 오른쪽은 산 건데 삼성전자를 7조 200억 원어치 팔았어. 7조 28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7조 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2조 원. 그러니까 사실 9조 원 팔았어요. 반면에 매수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100억, LG에너지솔루션 3,000억, 그리고 HD일렉트릭 2,350억. 이거 이렇게 보면은 뭐 종목 다 나왔죠 벌써. 네.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지금 한 달이니까 뭐 할 수 있겠지만 열흘을 봐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5,600억, 하이닉스 8,000억. 열흘을 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 이제 종목 매수 종목은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 1,500억 정도, 1,700억, H일렉 2,000억. 근데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많아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시각인데 그러면 보통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아주죠. 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받았어요. 열흘간 삼성전자 5조 4천억, 한 달간은 6조 9천억, 7천억, 하이닉스 1조 8천억. 그러니까 실제 외국인이 던진 거에 95% 이상은 개인 투자자가 받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다 받은 거죠. 드디어 제가 서울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산 거죠. 네. 30억을 주고. 근데 지금 반토막나게 생겨서. 그러니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떠안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 샀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좋아했는데 드디어 내가 건물주가 됐다.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밑에 네. 더 거기에 바닥이는 거잖아요.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한 건데 이런 네.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속상해요. 비유하자면 지금 요럴 때 마침 또 미국의 네. 금리 B컷 기대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에 왜 작동하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면 이런 네네. 이유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 이번에 해서 0.5%를 내렸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보시면 금리를 계속 쳐 올리다가 미국이 2023년도 7월을 전후로 해서 이제 금리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0.5를 처음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왜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저는 사람들이 언제 하이닉스 올라가냐, 삼성전자 올라가냐, 그리고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저는 주식을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금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집 앞에서 배를 띄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서양에서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으로 건너가야 된다든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야 된다든가 혹은 뭐 한국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좀 넓은 해양을 건너갈 때는 바람이 서쪽에서 부냐 북쪽에서 부냐 남쪽에서 부냐 즉 북동풍이냐 뭐 편서풍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동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도출을 올려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주식 투자는 저는 주식 투자 행위를 뭐라고 보냐면 배를 내가 운행하는데 도출 올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도출 올렸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역풍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식이 지금 그런데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만 3년 만에.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었는데 왜 지금이냐. 그리고 바람이 천천히 바뀐 게 아니라 갑자기 0.5라는 빅컷, 즉 빅스텝으로 획가닥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했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릴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타겟 인플레이션 2%. 즉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2%까지 잡을 때까지 금리를 계속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2%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자기네들이 잘 지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이제 이 PCE 물가 지수가 상승률이 2.3%로 예상한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목표 물가인 타겟 목표인 인플레이션 2.2%에 이제 2.2% 인플레이션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거의 잘 왔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경제의 80% 가까이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얘기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공급 곡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독일 이렇게 여기가 미국의 공급 제조업체, 공급 라인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곡선이죠. 경제 활동의 70%가 소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원동력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수가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 경제가 점화가 돼야 되는데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2년도에 9.1%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죠. 자, 그런데 계속 떨어뜨려서 어떻게 됐어요? 2023년도 7월 달, 5월 달에 5월 달부터 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연도 처음으로 2%대 정도로 도달이 됐죠. 즉 타겟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금리를 계속 쳐올렸다가 CPI가 3%대 이런 거 보고 멈췄었죠. 금리가 5.5에서 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까지 떨어지니까 8월 달에 CPI 지수가 드디어 금리를 이제 내려도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이번 연도 4월 달부터 3%까지 내려온 다음에 4%대로 급등 나와서 지금 4.3까지 한번 찍고 지금 4.2예요. 이번 연도에 만약에 4.5% 정도의 실업률까지 치고 올라가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의 원래 전통적인 목표는 경제 안정화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은 재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재무부에서 하는 거고 연준은 안정. 경제 성장은 그리고 성장 쪽은 재무부가 계속 하는 건데 연준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타겟 인플레이션을 CPI 지수가 2%대로 내려왔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잘 잡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잘 이제 어느 정도 그런데 경기는 고용으로 실업률로 지표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데 일단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그것도 0.5를 내렸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CPI 지수를 2%대로 잘 잡았으니까 이제는 경기 성장 쪽에 우리가 고용 쪽, 즉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 힘을 써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즉 실물 경기를 떨어지지 않게 안정화시켜야 된다. 암을 걸린 분으로 비유를 하면 좀 제가 그렇긴 한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갉아먹고 암세포가 몸집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영양소를 빨아먹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죽이죠.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그럴 때 식이요법도 병행하거든요. 채소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할 때 식이요법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건강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내 근육도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항암 치료를 할 힘이 없어집니다. 자, 의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지금. 지금 미국 시장은 일단 암덩어리는 줄인 걸로 보여집니다. 2% 안으로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내 근육, 기초 체력도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 입장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의사라면 이제 진단을 바꾸는 겁니다. 아, 이제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되겠다. 포커스는 어디에 암 죽이는 거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기초 체력 늘리는 걸로. 그래서 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그리고 몸에 조금 이렇게 이제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식이요법을 이제 채소나 이런 데서 바꾸는 겁니다. 몸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미국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왜 지금 0.25로 할 수 있는데 왜 0.5로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실질 GDP가 미국 같은 경우 계속 2% 정도에 머무를 거라고 경제 성장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2025년도 전망을 봤을 때. 자, 그런데 실업률은 4%대 아래로 이제 안 떨어진다고 봐요. 보니까 4.4%까지. 반면에 근원 PCE 지수라든가 일반 PCE 지수 같은 경우 2% 정도까지는 일단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지만 경제 성장률도 늘어나지 않으면은 경기 침체로 와가면서 실업률이 대폭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노력을 했던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암도 죽였지만 내 몸도 체력도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체력을 기르기를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약간 하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 왜 그러느냐? 금리 인하를 0.25뿐만 아니라 0.5도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률이 하락해야 된다. 4.4%대 아래로. 그러면 주가는 상승으로 저희는 보겠습니다. 반면에 추가 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나 0.75를 실업률이 4.5까지 이번 연도에 만약에 치솟는다. 그러면 주식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업률이 4.4% 이상이냐 아니냐. 이게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금리를 0.5나 0.75로 인하했는데 실업률도 늘어나지만 CPI 지수가 다시 3%에서 치솟으면은 이건 잠깐 어떻게 보면 실업률은 늘어나고 그리고 물가는 재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걸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안 좋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국도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반도체 한파에 2024년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발목을 잡혔었죠.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4분기에는 지금 반도체가 발목을 그러니까요. 잡혀 있어요. 참 믿었던 곳에서 이렇게 그렇죠. 또 발목이 잡히니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은 매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매매, 투자는 이제는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다. 매매죠. 네. 지금 매매라는 주식 건 사고 팔고 그렇죠, 할 그렇죠. 낙폭과대만 예. 있고 반면에 투자할 곳은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바닥권대 있는 미국처럼 소비자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예, 연관돼서요. 그렇게 왜냐면 금리 인하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선택하기도 폭도 좁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할 거냐 말 거냐만 남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백화점이나 네. 아니면 이마트 살려고 돈을 갖고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은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팔고 국내에 있는 기관들끼리만 매매하는 기관과 개인만. 네. 근데 개인은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그러면은 종목은 정해졌고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내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꽤 국내 시장에서 지수나 시장은 안 좋지만 개별 종목 수익 내기에는 아주 또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